오늘은 성인분들이 피아노를 배우다가 포기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요즘은 사실 피아노를 배우기 정말 좋은 환경이잖아요. 학원을 찾아서 레슨을 받을 수도 있고 유튜브만 검색해봐도 정말 좋은 정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배우기 좋은 환경인데도 막상 성인들은 이 3개월도 안 돼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피아노는 약간 중간이 없어요. 꾸준히 하는 분들은 기본 몇 년에 또 평생의 취미로 가져가시거든요.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들은 평균적으로 2에서 3년이 넘어가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금방 그만두게 되는 이유는 피아노가 어려워서는 아니었어요. 바로 내가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니까 점점 재미가 없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인분들이 피아노가 재미가 없어져서 결국 포기하게 되는 진짜 이유 3가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꾸준히 연습하기 힘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매달 연습 모임 멤버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혹시 연습 습관 잡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밑에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보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는 조금 의외일 수 있어요. 피아노를 금방 그만두게 되는 이유는 바로 기초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오히려 피아노의 재미를 잃는 경우입니다. 아니, 피아노는 기초가 중요하지 않나요? 맞아요, 중요합니다. 저도 레슨을 할 때 기본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기초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이 기초가 음악을 잘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표처럼 바뀌는 경우예요. 성인분들과 처음 상담할 때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저 체르니 30까지 했어요. 바이엘은 다 끝냈어요. 이런 이야기요. 뭔가 어떤 이 진도 나가는 것에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거죠. 물론 저도 이전에 어떤 과정을 배웠는지 알아야 하니까 필요한 정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몇 년 동안 피아노를 배웠는데도 본인은 여전히 아직 기초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성인이 돼서 피아노를 다시 시작한 이유가 교재를 끝내기 위해서였나? 아니잖아요. 성인분들은 대부분 내가 좋아했던 음악을 직접 연주해보고 싶어서 시작한 겁니다. 쇼팽이 너무 좋아서 한 곡 제대로 쳐보고 싶을 수도 있고 영화에서 들었던 음악을 내 손으로 연주해보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런데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기초에만 치중하니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음악은 계속 뒤로 밀려나요. 그리고 어느 순간 피아노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끝내야 하는 숙제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여기서 성인분들의 흥미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꼼꼼히 배우시려는 분들이나 잘 치고 싶으신 분들일수록 이 부분에 더 집착하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기초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체르니 같은 교재들도 분명 좋은 역할이 있어요. 다만 성인분들이 피아노를 할 땐 흥미를 놓치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필요한 기본기를 채워가는 방식이 훨씬 잘 맞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쇼팽 왈츠 하나를 배운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악보 보고 치는 것만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곡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나쁜 습관이나 테크닉 같은 것들이요. 만약 왼손 반주가 일정하지 않다면 그 곡을 통해 박자와 소리 밸런스를 배우면 되고, 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이 릴렉스가 안 된다면 그 부분이 이번에 채워야 할 기본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좋아하는 곡을 치는 것과 이 기본기를 채우는 게 별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지금 이걸 배우는 이유가 결국 이 음악을 잘하기 위해서구나 라는 게 직접적으로 느껴지고 더 하고 싶어지게 돼요. 이게 성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를 알고 배우니까 훨씬 납득이 되고 연습하면서도 변화가 보이거든요. 그것이 곧 꾸준함으로 이어지고 실력 성장으로도 이어지겠죠. 물론 좋아하는 곡을 하더라도 실력에 맞는 곡을 선택해야 합니다. 라캄파넬라를 좋아한다고 피아노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그 곡만 붙잡고 있으면 재미보다는 좌절을 먼저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곡을 고를 때는 딱 2가지가 같이 맞아야 돼요. 내가 정말 치고 싶은 곡인지, 그리고 이 곡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지. 저는 그 사이의 곡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어렵지만 내가 노력하면 완성할 수 있는 곡, 그걸 하나씩 끝내다 보면 어느 순간 예전에는 여기서 항상 막혔는데 이젠 잘 된다,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성장감이에요. 그리고 그게 곧 재미고 흥미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 수강생분들도 꼭 먼저 문자나 이야기를 하세요. 본인 영상을 보니 옛날엔 안 되던 게 지금은 된다든지, 어떻게 쳐야 좋은 소리가 나는지 알겠다라고도 하세요. 결국 기초는 음악을 잘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 기초 자체가 피아노를 배우는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 피아노를 꾸준히 하기 위해선 이 흥미라는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기본기를 잡으려고 하는 이 균형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아노를 포기하게 되는 2번째 이유는 좋은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사실 피아노를 할 때 정보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방향을 잃는 경우가 더 많아요. 유튜브만 검색해도 좋은 연습법이 정말 많이 나오죠. GPT한테 물어봐도 꽤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제가 한 번은 GPT한테 연습법을 물어봤었는데 꽤 잘 설명해 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이런 설명이나 정보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하고 맞는 정보인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이거예요. 올바른 정보와 지금 나에게 필요한 정보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몇 개월 전 레슨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의 연주를 보니까 이 박자가 계속 흔들리고 있던 거예요. 박자가 흔들리니까 뭐 악상 표현을 해도 예쁘게 들리지 않죠. 그래서 제가 분명 메트로놈을 2에서 3씩 올려가면서 숙달해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오셔서 선생님,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손목을 이렇게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연습을 해오셨어요. 물론 손목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정보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의 막힌 부분은 손목이 아니라 박자였거든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피아노를 잘 치고 싶으니까 자꾸 새로운 정보를 찾아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집중하는 게 바뀌면 이 연습의 초점도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분명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연습했는데 막상 연주는 별로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때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점차 흥미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늘지? 그런데 사실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에 충분한 시간을 쓰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피아노는 분명히 순서가 있습니다. 박자가 흔들리면 느낌을 표현하는 것보단 박자를 먼저 잡아야 하고 자꾸 틀린다면 속도만 올릴 게 아니라 자리부터 익숙해져야 하죠. 이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연습할 때 이 질문 하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곡에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하는 건 뭘까? 즉, 내 상태에 대한 진단이 먼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레슨에서도 그런 걸 해드리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좋은 정보가 아니라 필요한 걸 드리는 게 레슨이에요. 저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 보시는 분들이 스스로 무엇이 문제인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요리를 예로 들면 재료나 양념을 최고급, 가장 좋은 걸로 다 쥐어주더라도 내가 어떤 음식을 만들지 모른다면 좋은 음식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떡볶이를 만든다고 하면 고춧가루나 떡, 설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필요한 것만 쓸 수가 있잖아요. 피아노도 이것과 비슷한 거죠. 일단 내가 어디 부분에서 막히는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알아야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게 가장 맞는 것들을 골라 실력이 막힘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피아노를 쉬신 분들이나 그만두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해도 잘 안 는다고 하시거나 하라는 거 다 해봤는데도 소리가 별로라서 흥미를 잃어버리셨다고 하세요. 그런데 오래 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벌써 저와 함께 이 3년 이상 하고 계신 분들은 왜 계속 하실 수가 있을까요? 바로 스스로 느는 게 느껴지고 되는 걸 경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고 또 내가 연습만 하면 되는구나를 알고 계신 거죠. 피아노의 즐거움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피아노를 잘 배우는 사람이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걸 정확히 알고 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어느 순간에 그 음악이 주는 감동을 무조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이게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이 금방 포기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피아노를 치는 시간이 너무 적은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죠. 그런데 제가 성인분들을 가르치면서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막혀요. 솔직히 성인분들 대다수는 연습량만 늘어도 많은 게 해결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분명 레슨에서는 이해를 하고 이것만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왜 필요한지까지 확실하게 느끼고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피아노 연습은 일주일에 한두 시간 혹은 그것도 안 한다? 배운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심지어 배운 것조차 까먹습니다. 피아노는 이 머리로 이해했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해는 금방 할 수 있지만 습득에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설명을 해드려도 이 반복까지 대신해 드릴 수는 없어요. 결국 본인이 피아노를 연습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인분들은 자꾸 자신을 탓해요. 의지가 약해서 연습이 안 된다. 또 시간이 없다. 괜히 했나 보다 하고요. 근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인분들은 이미 하루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 장치도 없이 시간 나면 피아노 쳐야지 라고 생각해 놓으면 피아노가 계속 뒤로 밀리는 게 오히려 당연합니다. 제 수강생분들의 경우 연습 시간을 아예 따로 빼놓고 스케줄을 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배운 것들을 본인의 것으로 100% 만드세요. 그러니 좋은 정보와 그걸 녹일 연습 시간이 이 시너지가 일어나게 되면서 더 재밌게 쭉쭉 뻗어나가게 되는 거죠. 이만큼 피아노는 연습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성인분들이 의지보다 환경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저희가 연습 모임을 운영하는 이유예요.
제가 지난 3년 정도 운영을 했었고 또 새로이 운영하는 연습 모임도 벌써 수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있어야 확실히 이 연습도 습관으로 자리 잡는 걸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조차도요. 그래서 저희 연습 모임에서는 매일매일 연습 여부를 체크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 있을 때는 하루 정도 건너뛰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어느 순간 일주일 동안 피아노를 한 번도 안 치게 됩니다. 그런데 매일 연습을 체크받는 환경 안에 들어오면 적어도 오늘은 한번 피아노 앞에 앉아야겠다라는 계기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그 작은 강제성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피아노를 마주하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죠. 저는 성인분들이 꾸준히 피아노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자극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연습이 혼자 너무 힘드신 분들, 혹은 진짜 이번에 꾸준히 습관을 만들어 가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연습을 하고 인증하면서 같이 습관을 잡아가는 모임이에요. 특히 혼자 시작하면 며칠 하다가 자꾸 연습이 끊겼던 분이라면 한번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연습 모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번 주에 한 가지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연습 시간을 갑자기 많이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피아노 앞에 앉는 횟수부터 늘려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연습했다면 이번 주에는 한 번만 더 앉아보는 겁니다. 뭐 20분이어도 괜찮아요. 괜히 할 때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더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앉으셔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딱 한 가지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단순히 오래 치는 것보다 훨씬 분명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레슨도 좋은 정보도 내가 직접 반복할 때 비로소 내 실력이 됩니다. 제가 성인분들을 계속 가르치면서 점점 더 확실하게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인 피아노에서는 얼마나 빨리 진도를 나갔느냐보다 내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취미니까 제대로 배워야만 오랫동안 재미가 있어요. 예전보다 소리가 좋아지고 계속 막히던 부분이 어느 순간 매끄러워지고 한 곡을 끝냈을 때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게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피아노 앞에 앉고 싶어요. 뭐 다른 곡도 해보고 싶은 설렘도 생기고요. 결국 오래 하는 분들을 보면 단순히 의지가 강한 게 아닙니다. 이 작게라도 계속 성장하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몇 년이 지나도 피아노를 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도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기초에만 갇히지 않고 음악의 즐거움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것. 좋은 정보를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부터 정확히 잡는 것. 그리고 배운 내용을 실제 내 것으로 만들 만큼 꾸준히 피아노를 연습하는 것. 저는 이 세 가지가 같이 갈 때 피아노의 매력을 100%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분들이 피아노를 포기하는 이유. 저는 단순히 피아노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능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그건 바로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데도 별로 달라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이게 오래 지속되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였어요. 반대로 아주 작은 변화라도 계속 보이면 피아노는 다시 재미있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즘 연습이 조금 지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재능의 문제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내가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여러분은 피아노를 배우면서 언제 가장 그만두고 싶으셨는지 또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도 이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 수도 있고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피아노를 응원하니까요. 그때그때마다 음악이 주는 행복감과 감동으로 꾸준히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즐거운 피아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